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정말로 너는 누구냐? 나는 김순자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이름을 김순애로 바꾸면 너가 바뀌는가? 이름이 김순자인 너,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있었던 너, 이름을 바꾸어도 바뀌지 않을 너, 그 너는 누구인가? 소녀입니다. 나중에 아줌마가 되면 그때는 너가 아닌가? 한국인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다. 한국인이 모두 너인가? 이 몸뚱이가 나입니다. 왜 나의 몸이라고 하는가? 몸을 그대가 만들었는가? 몸을 그대가 살려주고 있는가? 60조 개의 세포로 된 그대 몸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아는가? 몸과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너인가? 그 마음을 말해보라. 너의 몸과 마음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나는 생각입니다. 생각함으로 존재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없는가? 잠을 잘 때는 너는 없는가? 너의 몸과 마음은 너 자신이 만들었는가? 너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누가 너를 살려주고 있는가? 이름이 김순자이고 소녀이고 부모님의 자식이고 학생이고 한국인이고 몸과 마음 등등 수많은 개별성과 특성을 가진 너, 그 너가 누구인가? 근본적으로 사실적으로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싹트기 전부터 있었던 나, 그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나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만에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겠다. 조용히 편하게 앉으라. 아무것도 안 하기 얼음땡 하면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기 얼음땡. 자, 5분이 지났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가? 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리가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는가? 소리도 들리고 눈에도 보였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보고 들었는가? 숨은 누가 쉬었는가? 5만 가지 생각은 누가 했는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보고 듣고 추운 줄도 더운 줄도 아는 생명의식이 있다. 자동으로 숨을 쉬며 심장을 뛰게 하는 60조 개의 세포,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다. 나의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 그렇다. 나의 정체는 살아있음, 생명이다.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자연에 있다. 나는 자연에 의해 생겨났고 지금도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 자연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 한 생명이고 한 몸이다. 생명의식이 생명체를 중심으로 직접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이므로 나라고 한다. 나는 우주자연 전체에서 단 하나뿐인 직접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다. 우주자연과 분리된 당신은 존립할 수 없다. 몸은 우주자연과 연결된 한 개의 생명체이고 마음은 우주자연의 생명의식인 영혼이다.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 몸이 있다. 나는 세상에 무엇이든 알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자유로운 영혼이다. 안녕하셨습니까? 겨울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전대성 작가의 인생의 정석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21세기 신인류를 위한 인생학교 교과서라는 부제와 함께 기획했습니다. 머리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한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인생의 깨달음에 다다르는 통찰과 자기 성찰에 대한 담론이라고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대충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문장에서 우리는 이 책이 가진 무게와 진정성이 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나무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대충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책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세 개의 큰 길로 나누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길은 깨달음입니다. 즉, 진정한 지성인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닦음.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 성찰하며 사는 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그 모든 여정의 목적지인 행복한 인생, 바로 다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낙원족이 되는 길입니다. 깨닫고 닫고 마침내 행복에 이르는 여정, 이것이 바로 저자가 제시하는 인생의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은 참 많이 봐왔는데 인생도 명확한 공식이 있어서 딱 그대로만 살면 되는 그런 법칙이 있었으면 하곤 했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지도를 따라 걸으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인 깨달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깨달음, 지성인 되기. 인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 저자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나를 알고 내가 발 딛고 선 세상을 바로 보며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성인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들려드렸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책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김순자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이름을 김순애로 바꾸면 너가 바뀌는가? 이름이 김순자인 너,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있었던 너, 그 너는 누구인가? 소녀입니다. 나중에 아줌마가 되면 그때는 너가 아닌가? 이 몸뚱이가 나입니다. 왜 나의 몸이라고 하는가? 몸을 그대가 만들었는가? 나는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없는가? 잠을 잘 때는 네가 아닌가? 이 집요한 질문들처럼 우리는 보통 몸, 이름, 직업 같은 겉모습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5분의 깨달음 실험을 제안했죠. 아주 쉬웠습니다. 조용히 편하게 앉아서 얼음땡을 외치고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5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를 보았고 숨을 쉬었고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체 누가 보고 듣고 숨쉬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그것, 바로 살아있음, 생명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진짜 정체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내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 자연과 분리된 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 몸이 있다고 말이죠. 우주 전체와 연결된 거대한 나, 대아가 나의 본질이며 이 몸뚱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왜소한 나는 소아에 불과합니다. 저자의 비유를 빌리자면 진정한 나라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 위에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 같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셈이죠. 인생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정한 나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세상을 전체성과 개별성을 함께 가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초연결, 초융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커피 한 잔 생각해 볼까요? 이 커피가 내 앞에 오기까지 커피 나무를 키운 농부, 배를 만든 조선소 직원, 도로를 닦은 건설 노동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태양과 물과 공기, 즉 지수화풍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남이란 본래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입니다. 저자는 이 거대한 우주 자연이 가진 네 가지의 핵심 특성을 이렇게 알려줘요. 첫째, 세상은 조화롭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쓴맛이 있기에 단맛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세상은 이미 온전하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마가 있어야 천사가 더 빛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소중합니다. 세상은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지금 이대로도 완벽한 완성체입니다. 셋째, 세상은 초연결, 초융합체다. 앞서 말했듯 모든 것은 서로 그물망처럼 엮여 서로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넷째, 자연은 지극히 공정하다. 자연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심은 이 공정한 세상에 저항하며 스트레스를 받지만 나의 양심은 이 공정한 세상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 매일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조금은 작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며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행위들도 모두 당연한 것이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내가 아직 그 이유를 모를 뿐.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와 세상을 알았다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고등락, 즉 고통을 떠나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는 종종 이 목적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내면에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나만 챙기려는 짐승의 마음, 이기심, 즉 소아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려는 성인의 마음, 양심, 즉 대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이기심과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선택하는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의외로 단순하게 말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일 잘하기. 이 네 가지가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핵심에는 결국 관계 맺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먹을 수도, 놀 수도, 일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관계를 맺으며 이 단순한 네 가지를 잘 해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서로를 이기려는 경쟁 관계를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무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1부의 첫 번째 여정, 깨달음을 통해 지성인이 되는 길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나는 우주와 연결된 생명이며 세상은 이미 온전하고 조화로운 곳이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이 거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경이로움에 젖게 합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움이 월요일 아침 꽉 막힌 출근길의 짜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깨달음이라는 설계도를 닦음이라는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두 번째 여정, 닦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닦음, 성찰하며 살기. 깨달음이 머리로 하는 알미라면 닦음은 그것을 가슴과 온몸으로 살아내는 삶의 과정입니다. 닦음은 때가 묻은 것을 닦아버리면 원래의 나와 세상은 이미 온전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치 컴퓨터를 리셋하듯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처음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 바로 닦음의 세계입니다. 명상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저자는 닦음의 핵심 도구로 명상을 제시합니다. 그가 정의하는 명상이란 먼지를 닦아내고 본래의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것. 즉, 어리석고 자유롭지 못한 소화적 인생을 지혜롭고 자유로운 우주의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입니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아집을 내려놓고 공동체적 인성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다름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저항하고 부딪히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저항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명상을 할 것인가? 책은 여러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가장 쉽고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방법으로 생명 명상을, 또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이인자 명상을 제시합니다. 이인자는 세 단계의 앞 글자를 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유롭게 하기.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저자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한 마음의 응급처치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유롭게 하기. 이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 저, 부입니다. 아, 나의 아집을 세우고, 저, 그 상황에 저항하며, 부, 결국 상대와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온 몸을 전투태세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스트레스의 정체는 바로 이 저항이었던 것이죠. 반면 이인자 명상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해하기. 일단 멈추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헤아려 봅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죠. 인정하기. 세상에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면 화에 묶여있던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대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자의 힘입니다. 저자는 이 과정을 매일 기록하는 이인자 인생일기 쓰기를 통해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닦음이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이인자를 떠올리며 나를 성찰하는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닦아내는 여정,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길의 끝에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정을 펼쳐보겠습니다. 인생의 정석, 행복한 인생, 낙원족 되기. 우리가 깨닫고 닦는 이유는 단 하나,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최종 목적지,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저자는 행복을 돈이나 명예 같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정서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 홀로 행복과 다 함께 행복.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자는 나 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행복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더 큰 경쟁과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 함께 행복을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나를 넘어 가족, 이웃,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애쓸 때, 그때 느끼는 충만함.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저자는 낙원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낙원족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요.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5가지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요소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깨달음과 닦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의 건강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인간관계. 경쟁관계가 아닌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무관계. 이는 닦음의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인생관. 이것은 일부에서 우리가 보았던 세상은 이미 온전하고 조화롭다라는 깨달음이 마음에 뿌리 내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무조건 행복. 무엇을 잃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조건부 행복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마음인 거죠. 다섯 번째, 영적인 삶.
왜소한 소화를 넘어 우주와 연결된 대화로서 살아가는 삶. 즉, 우리가 깨달음에서 확인했던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존 본능에서 오는 끝없는 두려움,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착각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아집 때문에 무엇에도 얽매이는 자유롭지 못함. 이 세 가지가 불행의 근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 관계가 아닌 동무 관계 속에서 나 홀로 행복이 아닌 다 함께 행복한 지상 낙원의 건설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정석 일부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철학을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인생학교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2부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대성 작가의 인생의 정석과 함께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위한 한 장의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우리 여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죠.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우주와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이며 세상은 이미 온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닦음이었죠.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불편한 감정들을 이 인자의 지혜로 성찰하며 다스리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행복. 이 모든 과정의 귀결점은 나 혼자가 아닌 다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따뜻한 낙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닦음의 뿌리가 되고 닦음은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이 3단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의 길처럼 보입니다. 저자는 맺은 말에서 동양의 통찰적인 자연주의와 서양의 과학, 그리고 인도의 명상이 21세기에 이르러 생명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하나로 만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책은 바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눈 이 책의 핵심 교훈을 2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나를 우주적인 생명으로 깨닫고 세상의 다름을 너그럽게 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경쟁 대신 동무의 관계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인생의 정석 위에 서게 된다. 프롤로그 21세기 신인류를 위하여 21세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뇌에 저장하고 산다. 이들이 지식인일 수 있지만 지성인은 아니다. 인생의 정석은 자아 정체관, 세계관, 인생관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 제대로 세우며 살아가는 공부를 안내하는 책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아 정체관과 세계관을 정립한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다르지 않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이 책은 인생학교에 오는 모든 사람이 5분의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자 한다. 과거에는 출가해서 산속에 들어가 10년, 20년 장좌불화를 하며 깨달음을 구했지만 21세기에는 누구나 쉽게 깨달음을 성취하며 영적으로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융합을 도모하며 스마트한 공동체, 즉 영성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영성지능이 높은 사회가 선진사회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인생의 정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지혜롭게, 자유롭게, 온전한 지성인으로 살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부 교재다. 인생에 대한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인생의 깨달음에 다다르는 통찰과 자기 성찰에 대한 담론이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성인 되기, 수양인 되기, 낙원족 되기, 세 개의 주제로 편성된 이 책은 지구촌 모든 인생의 지침서이자 기본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체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객관적인 자세로 기술했다. 따로 또 함께는 짧고 쉬운 우리말이지만 평생 곱씹어야 할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거대 담론이기도 하다. 암과 함도 지혜와 자유, 인식과 판단, 생명인식, 정신, 마음, 영혼 등과 연결되고 우주자연의 정보와 에너지의 소중한 짝이 되는 언표다. 스스로란 말은 절대자란 말과 연결된다. 간결하면서도 인생에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안내서가 되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깊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번 읽었을 때에는 현실과 거리가 먼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지성이 열린 만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번 읽으면 2번만큼, 10번 읽으면 10번만큼 깊고 넓게 나와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살아있음으로부터 나는 시작되고 살아있지 않음으로써 나는 끝이 난다. 본래 생명이란 없다. 자연에 가득한 생명의 에너지와 생명 현상이 있을 뿐 고정된 생명체는 없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활하는 생명체가 사실적인 현상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이라는 공통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명체들은 자연의 생명의식으로 자연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자연의 에너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모든 생명체는 자연에 의해 생겨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불교는 무아라고 하고 힌두교는 버마이려라고 한다. 그런데 생명체들은 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며 불안하게 살아갈까? 원인은 너와 내가 분리되고 독립된 너와 나는 남이다라는 어리석은 오해 때문이다. 너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한 생명임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은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한다. 지성인은 나와 너를 경쟁 관계로 여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포임을 아는 사람이다. 동서고금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탐구하고 깨닫고 담론한 바가 모두 자아 정체관과 세계관, 인생관에 관한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 또한 그러하다. 지식은 인생의 도구이고 지성은 그 도구를 활용하는 주체다. 우리나라가 서양 문명에 의해 강제로 개방되기 전 서당과 향교, 성균관 등에서는 나와 세상의 이치를 알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지성인 되기 공부를 주로 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지성인 공부는 하지 않고 거의 지식인 되기 공부만을 하고 있다. 이기주의자들끼리 모인 사회는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며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인성교육의 과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깨달음과 닦음을 통한 지성인 되기 공부가 정석이다. 신인류는 우주인이다. 구인류는 지구인이었다. 하늘은 온라인이고 땅은 오프라인이다. 하늘에는 같음, 보편성으로 가득하고 땅에는 다름, 개별성으로 가득하다. 각자 다른 땅 위에 서서 같은 하늘을 보며 살고 있다. 20세기 정신의 대표적인 특성을 과학적 자연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신본주의나 인본주의 또는 과거의 자연주의가 아닌 과학적인 자연주의다. 과학적 자연주의는 불과 1세기 만에 압축적으로 지구촌 전체를 물들이며 개벽이라고 할 만큼 물질 문명을 변화시켰다. 21세기 초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융합을 지향하며 스마트한 도시와 국가로 문명을 변신시키고 있다. 무한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되고 융합되는 총체적인 사회를 영성사회라고 할 수 있다. 영성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문명을 누리며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할까? 뇌의식만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융합 문명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누리기에도 버거울 것이다. 21세기 신인류는 협소한 몸나, 뇌의식을 우주의식인 영성지능으로 확장하고 혁신해야 한다. 동서고금의 지성인들은 영성지능을 높이기 위해 명상과 기도를 해왔다. 이 책은 과거의 복잡하고 어려운 명상 대신 쉽고 간편하면서도 더 스마트한 명상을 할 수 있게 안내한다. 수양은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정신문화이다. 우리는 영과 혼, 선과 악, 양심과 이기심,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랑과 미움 등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이율배반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때문에 평생 자기 성찰을 하며 살아야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수양인 되기 공부는 성찰하며 사는 힘을 기르는 공부이다. 인생의 목적은 이고등락, 즉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경쟁관계를 강요받으며 동무관계에서 멀어졌고 행복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낙원적 되기 공부를 통해 행복한 인생의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한다. 현대의 지구촌은 과학적 자연주의와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윤리도덕이 빛을 잃었다. 이기주의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미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은 경쟁을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좀먹는 야만적인 의식으로 보고 교육과 사회 정책을 통해 경쟁의 싹을 자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쟁 의식은 주로 생존 본능이 추동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영성 본능도 있다. 인생의 정석과 함께 경쟁 관계를 동무 관계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적 인성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정석은 나홀로 행복주의자들이 다 함께 행복주의자가 되는 공부를 통해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영성 공동체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Under the hush of a silver moon, December breeze in a velvet tune, footprints fade in the drifting white,
as the city softens into night. A heart beats slow like falling snow, a tender rhythm the cold winds know. Your shadow leans against mine still, two silent pulses on one small hill. Whispers curl in the frosted air, soft as a prayer you didn't know was there. Loneliness hums a gentle chord, a winter hymn we never heard before. And in this quiet time unfolds a fragile warmth the darkness holds, December's pulse beneath our feet, a stolen calm where cold and comfort meet. So stay with me where the night is deep, where fading stars grow tired of sleep. In every breath a softer light, December's quiet pulse tonight.